원신에 대해서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뭘 어떻게 얘기해도 일단 욕 받고 시작하지 않으면 욕할 텐데. 쭉 보면 하다 보면은 야 이건 야숨이네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나와. 카툰 렌더링을 사용한 오픈월드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면 와 야숨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그냥 와. 뭐 요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연출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요리하는 모션이라든가 뭐 등반하는 모션, 활강, 게임을 하는 내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다만 그런 느낌이 들어 얘네들은. 거리낌이 없다? 그게 뭐가 문제지? 이런 느낌이야. 뭔가를 이렇게 비슷하게 할 때 어떻게든 좀 숨기려고 하거나 개발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영향을 받았더라도 그걸 참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뭐 이런 형태들이 기본적으로 보이기 마련인데 이 게임에서는 좋은 걸 갖다 씀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 좋은 건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이걸 왜 굳이 뭘 바꾸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가 그냥 느껴져서 이걸 뭐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법에 걸리는 게 없으니 문제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야숨을 좋아했던 팬 욕을 할 수밖에 없지. 어이가 없는 수준이니까. 거기다가 뭐 어떤 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니어 오토마타의 어떤 대검 모션을 거의 유사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열거하자면 사실 끝도 없거든. 다만 이제 게임을 좀 진득하게 하면은 오히려 깊이 들어가면은 야숨이랑 달라. 야숨을 정말 좋아한다면은 이 게임과 야숨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안 돼. 야숨이 훨씬 깊고 얘는 훨씬 더 얕지 플레이 경험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의도적으로 훨씬 얕게 만든 부분들도 있어서 진득하게 했을 때 플레이 경험은 야숨이랑은 상당히 다르긴 해. 야숨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초기 느낌? 이 게임의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좀 이른 시점까지 플레이함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밖에 안 보이지. 표면적 모습은 야숨이랑 너무 비슷하거든. 다만 이제 야숨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 게임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야숨을 해보면은 여전히 야숨이 재밌을 거야. 다른 재미가 있을 거야. 아 이게 야숨이구나 하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겠지. 스위치 없으면 스위치 빌려서라도 해볼 만한 게임, 배울 게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흉내냈으니까 야숨과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충분히 사상 검증이 됐을까 이 정도로. 두 번째로 초기에 나왔던 의혹 관련된 거 되게 많잖아. 뭐 안치티트, 뭐 클립보드 관련, 뭐 약관 등등등. 근데 의혹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사실이 되는 거잖아. 의혹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개발사는 어쨌든 해명은 했고 개발사가 하는 해명이 납득이 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할 것이고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세상에 게임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과 해석 이미 다양한 영상으로 이미 존재하고 기사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각자 판단의 영역으로 맡기면 되지 않을까. 뭐 나 같은 경우는 게임에 대해서 일단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일단 했던 거고 이 게임이 되게 특이한 게임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 게임이 되게 궁금했어. 그냥 뭐 그래픽적인 부분이나 뭐 야숨을 따라했니 이런 이슈 때문에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을까. 패키지랑 모바일이 같이 돌아가고 섞여 있고 오픈월드 RPG인데 수집형 뽑기가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냈을까 하는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 이 게임은 패키지 게임일까? 하나의 작으로서 연결성을 갖는 계속 라이브 서비스를 하는 게임이니까. 그러면은 와우는 패키지 게임인가? 와우는 확장팩 단위로 패키지 게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수집형 RPG 게임인가? 수집형 RPG란 무엇인가? 모바일로 돌아도 가는데 모바일 수집형 RPG 게임인가? 그러니까 보통 수집형 RPG라고 하면은 뽑기로 캐릭터를 뽑아가지고 걔를 파티로 짜가지고 특정 컨텐츠를 즐긴다 잖아. 내가 그래서 이 게임이 궁금했던 거야. 캐릭터를 뽑아서 파티를 만들어서 어떤 컨텐츠를 즐긴다. 수집형 RPG의 기본 개념이잖아. 근데 오픈월드 RPG란 말이지. 오픈월드는 월드를 오픈해놓고 자기 판단에 의해 월드 그 자체를 즐기는 게임을 오픈월드라고 불러. 위쳐라든가 스카이림이라든가 기본적인 메인스트림 퀘스트는 존재하지만 메인스트림 퀘스트를 해도 그만이요? 안 해도 그만이지. 하나하나를 자기가 이렇게 탐험하고 하는 그런 느낌의 거지. 모바일 게임이랑 어울리는 공식이 아니야 오픈월드 RPG는. 그래서 이 게임을 정의를 할 때 패키지 게임인가? 오픈월드 RPG는 대부분 원래 패키지 게임이란 말이야. 근데 안쪽 요소는 수집형 RPG 요소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럼 이거는 모바일 게임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BM을 분석할 때도 모바일 게임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게임을 해석하는 게 되게 난해해.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형태란 말이야. 자, 패키지 게임으로 봅시다. 나는 이 게임을 PC로 즐기다 보니까 패키지 게임 느낌이 되게 강하게 받았거든. 게임을 하면서 모바일 게임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어. 기본적으로 내가 모바일 게임에서는 붕괴 서드 같은 어떤 이런 컨트롤이 좀 많은 게임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같고 이게 피곤하거든. 조그만 화면에서 내 손가락도 두꺼운데 조작까지 막 누르고 하려면은 힘들어가지고 그런 게임을 기본적으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 게임의 전투 액션들은 분기가처럼 어쨌든 액션성이 좀 강조되어 있는 전투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게임이 모바일로 된다 뿐이지 모바일을 주력으로 하기에 너무 피곤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자, 그러면 패키지 게임이다 라고 이제 머릿속에 인식을 딱 하고 이 게임을 접근하면은 공짜네? 비용적 진입장벽이 좀 약하지. 근데 이 게임이 이제 희대로 욕을 먹는 파트, 뽑기가 있다는 거거든. 하물며 이놈의 뽑기 확률이라는 게 너무나 극악해. 5성의 획득 확률이 0.6%라고 미친 듯이 안 나오거든. 하물며 에픽세븐 유저들이 학을 띄는 무기랑 캐릭이 같이 나온다. 근데 이게 선정이 있단 말이야. 90회 하면은 5성 하나를 준다? 그 5성을 하나를 주는데 그게 무기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어. 나는 캐릭터가 갖고 싶은데 90번 천장을 찍어서 5성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무기가 나왔어. 그럼 얼마나 빡치겠어. 무기가 나온 것도 빡쳐 죽겠는데 그 나온 무기가 중복이야. 중복이야. 이거 다 중복이에요? 5성 무기 나온 것도 빡쳐 죽겠는데 5성 무기가 중복이야. 하물며 가장 안 쓰는 마법서야. 얘네들이 내 주 캐릭터는 벤티, 치치, 향릉, 레이저란 말이야. 벤티, 활, 치치, 한손검, 향릉, 창, 레이저, 양손검. 마법서는 없네. 없어. 벤티치 치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천장 찍어서 드신 거예요? 근데 뭐 제법 썼지. 수치하지. 이것저것 해보고 또 알려드리고 또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튼 희대의 말도 안 되고 욕하기 너무너무 좋은 형태의 캐릭터들을 뽑기로 팔고 있고 하나 뽑을 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자, 그러면 나는 머릿속에 지금 두 가지가 헷갈려지는 거야. 야수 막 이런 거 해봐야 75,000원 정도란 말이야. 이 생각과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모바일 게임을 해봤던 이 느낌이 합쳐지는 거야. 갑자기 모바일 게임 할 때 그 값싸다는 명일방주 할 때도 기본 패키지를 샀고 대충 기본 패키지 산 가격으로 하면 일반 패키지 가격 하나 사는 정도 가격은 썼단 말이지. 한 10만 원 정도? 패키지 가격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엄청 비싸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모바일 게임으로 들어가서는 10만 원? 별로 안 하잖아. 이런 느낌이 두 가지 개념들이 막 머릿속에서 혼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는 거지. 게임 하나 안에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상해.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지? 이게 이 게임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고 눈여겨봐야 할 그 부분인 거거든. 다시 돌아와서 뽑긴 뽑았지만 패키지 감성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게임에서 상점 페이지를 없애. 상상을 해야 돼. 우리는 상점 페이지를 없애고 기원 페이지를 없애. 상점이 없다 라고 감안하고 이 게임을 보면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 그냥 무난한 게임이 돼. 뽑기를 안 해도 패키지로서의 기본 완성도를 갖춘 적당한 게임. 우리가 애초에 돈 안 냈잖아. 그러니까 공짜 게임 치고는 되게 퀄리티가 높은 할 게 많은 무난한 패키지 게임이 돼. 처음에 주어지는 캐릭터들이 있어. 스토리상으로 내 기본 캐릭터인 이 주인공 캐릭터를 받고 이 엠버라는 캐릭터도 주고 케이아도 얻었지. 나중 가면은 레이저라는 캐릭터도 얻어. 향릉도 얻어. 캐릭터를 속성별로 기본적으로 하나씩 얻게 돼. 바위 속성이 문제인데 바위 속성도 이게 원래 바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른 지역 가면은 바위 속성으로 얘를 바꿀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주는 캐릭터들이 제법 있고 그 캐릭터로 진행할 수 있어. 그럼 이 캐릭터 뽑기 왜 해야 되지? 자, 패키지 게임 할 때 기본적인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 노말 난이도, 이지 난이도, 하드, 베리 하드 다양한 난이도가 존재하잖아. 보통 뭘로 해? 전 이지, 베리 이지. 사람마다 형태들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말 한다고요. 평범하게 노말하고 노말로 쭉 깬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 좀 어려운 모드로 하면서 하드 모드로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고인물들은 막 베리하드 막 익스트림. 뽑기 캐릭터가 당연히 성능이 월등히 좋아. 성능이 좋은 캐릭터를 가지면 뭐가 좋아지지? 더 쉽게 깬다? 응, 그게 뭐야? 난이도 낮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뽑기를 안 했을 때 캐릭터를 갖고 이 게임을 하는 거를 노말 모드라고 치면 좋은 성능 캐드를 갖고 이 게임을 하는 게 이지 모드가 되는 거야. 대신 이지 모드를 선택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근데 우리가 패키지 게임 할 때 일부러 쉽게 하려고 잘 안 하거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안 뽑고 하면 돼. 진행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뽑을까? 그게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강하게 들어. 모바일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어. 뇌가 절여졌구나.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해서 성능캐가 눈에 보이면 갖고 싶지. 그게 없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 뽑아야 돼. 비싸. 하지만 뽑고 싶어. 모바일 게임 할 때 성능캐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컨텐츠라든가 막히는 거라든가 PVP 컨텐츠 같은 데서 상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캐릭터가 없으면 크게 손해본다든가 못 이긴다든가 하는 다양한 어떤 진입장벽을 겪게 되거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에서는 그런 식으로 써왔어. 이게 합쳐져 있으니까 계속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 게임 안에서는. 젤다 야숨을 진행할 때 초기에는 당연히 스태미너도 낮고 원래 다크소울도 초기가 힘들듯이 젤다도 초기가 되게 힘들어. 게임 시스템은 아직 익숙하지 않고 전투 시스템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스태미너도 낮고 가진 장비도 약하다고. 그런 상태에서 몬스터에 맞닥뜨리거나 어떤 환경에 맞닥뜨리면 되게 힘들어.
체력 회복 수단도 지극히 적고 만피도 적어. 불편하고 힘든 건 천지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게임을 즐길 때는 참고해. 왜냐? 그 과정 자체에서 캐릭터가 성장을 할 것이고 뭔가를 얻을 것이고 그걸 얻었을 때 만족감이 있으니까 극복에 대한 재미가 있고 그런 식으로 서서히 커나가는 내 캐릭터를 구경하면서 그 자체가 되게 재밌었단 말이지. 그럼 왜 쉽게 하려고 치트를 쓰는 느낌을 되게 비싼 돈 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뽑아보고 하신 거죠? 뽑아보고 난 다음에야. 한참 하다가 예를 들어 벤티가 지금 1티어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거든? 떠올라. 야숨 해본 사람은 알아. 이게 얼마나 개사기인지. 이게 왜 개사기인지 알아? 이 게임은 오픈월드 RPG잖아. 야숨에 있어서 가장 큰 진입장벽은 저놈의 수직 절벽들이야. 기어오르는 거 엄청 짜증나거든? 근데 한 5번만 가면은 절벽이 있어. 이걸 기어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나 힘들고 길고 짜증나. 하물며 스태미너가 부족하면 올라가다 떨어져. 야숨은 레벨 디자인을 정말 독특하게 잘 해놓은 게 스태미너가 기본적으로 처음엔 적단 말이야. 스태미너가 적을 때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의 한계가 있어. 기어 올라가다가도 스태미너가 떨어지면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지역은 아직 못 올라가는 지역이야. 내 스태미너 때문에. 근데 내가 스태미너가 나중에 올렸어. 올리면은 이제 거기는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내가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이 높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금되는 방식이란 말이야. 스태미너의 양을 통해서. 그런데 얘는 이렇게 벽을 만나잖아? 떠올라서 붙어. 이게 얼마나 개사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숨했던 감성으로는 이 캐릭터의 존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캐릭터야. 레벨 디자인을 해치는 캐릭터라고. 그러니 1티어지. 이 게임의 플레이 비중의 상당 부분이 월드 전체를 탐험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저기 먹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짜증나게 언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있으면 될 애가 여기 있다? 살짝 떠 있어. 올라가는 것도 힘들게 올라갔는데 얘가 살짝 떠 있어. 어떻게 먹어? 머리가 살짝 부족해서 안다. 그럴 때 벤티가 있으면 상승기를 붕뿅 하면 먹어버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아. 근데 이게 벤티가 있으면 편하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먹을 방법은 다 있어. 뭐 다른 캐릭터 갖고 여기 계단 같은 걸 만들어서 밟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자세히 보면은 기관 장치를 통해서 이걸 먹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옆에 더 높은 봉우리가 있어. 옆에 더 높은 봉우리에서 활강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벤티가 있으면 엄청 편해지지. 젤다에서도 이런 상황 정말 많거든. 근데 이 게임은 캐릭터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엄청나게 수월해지지. 편해져. 패키지 입장으로 보면 난이도를 낮추는 작업이라고. 그래 난 이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봤어. 내가 지금 뽑은 이 캐릭터가 없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나?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아니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영역인가 아니면 뽑기 캐릭터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영역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봤지. 다 되게 돼 있어. 벤티의 상승 기류가 없으면은 진행이 안 되느냐? 진행 다 돼. 귀찮고 불편하지. 하지만 진행은 되고 그건 패키지 게임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또 어려운 건가? 라고 하면 그 정도 급은 아니야. 젤다에서도 자주 겪는 일이야. 그래서 내 눈앞에 뽑기가 있으니 뽑긴 뽑는데 이지모드 하려고 돈을 이렇게 많이 쓴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지. 내가 그때 다른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야. 난 게임을 하다가 한번 죽었을 때 처음으로 상점 폐지를 한다고. 그래서 그 상점이 무엇을 BM으로 판매하고 있는가를 그걸 기점으로 이제 체크를 한단 말이야. 그걸 안 하면은 보통 진행이 안 되게 해서 진행이 너무너무 어렵게 해서 과금을 유도하는 거거든. 이 게임은 그런 형태는 굳이 아니었어. 걔네들의 기본 목적은 일반적인 패키지 게임을 판매한 것보다는 더 많이 벌고 싶었을 거야. 우리가 패키지 보통 6만원, 7만원, 8만원, 할인하면 보통 5만원 뭐 그 정도 가격인데 얘네들은 더 많이 벌고 싶었겠지. 일반적인 패키지 판매하는 것보다. 뽑기 넣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모바일 수집형 RPG의 과금액은 급수가 다르단 말이야. 초기 유저들을 공짜라는 형태로 모으고 이쪽에 과금 결제 방식을 접목시킬 수 있으면은 패키지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성공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들을 팔아야 돼. 그래서 젤다라는 캐릭터 안에 있는 다양한 성능들, 캐릭터를 이렇게 쭉 펼쳐놓은 느낌? 예를 들어 대검 캐릭터가 있어. 대검을 들면 공격 모션이 느린 대신 한 방 한 방이 세잖아. 이 게임에서 대검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방패를 들고 나온 애들이 있어. 그럼 방패를 깨야 된단 말이야. 보통 나무 방패는 불을 붙이면은 이제 불 타가지고 깨지는 게 일반적이고 젤다에서 당연한, 숨쉬듯이 당연한 개념이야. 근데 돌방패를 들고 나온 애도 있어. 돌방패는 깨부셔야 되거든? 그거는 대검 같은 한 방이 묵직한 걸로 쳐야 좀 빨리 깎여. 광물을 캘 때도 대검이 되게 중요해. 광물도 때려가지고 캐는데 얘도 방어력이 있는지 대검으로 캐면 금방 빠지는데 일반적인 활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잘 안 깨져. 그래서 대검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근데 젤다에서는 젤다가 무기를 자기가 알아서 다 바꿔들어. 필요에 따라서 활도 썼다가 불화살도 썼다가 대검도 들었다가 한성검도 들었다가 방패도 들어갔다 혼자 나간다고. 이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다 쭉 그걸 캐릭터로 나눠놨지. 속성으로 나눠놓고 무기 종류로 나눠놨어. 그러니까 이 게임은 속성별로 무기 종류만큼의 캐릭터가 존재할 수 있지. 그리고 팔아야 되니까 거기서 다시 성능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지.
중간중간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불속성으로 뭘 때려서 뭐 이런 형태들이 있어. 속성이 되게 중요한 게임인 것처럼 포지셔닝을 해놨어. 전투가 생각보다 엄청 단조로워. 캐릭터가 되게 많고 처음에 하면은 무슨 뭐 불속성에 물속성을 합치면 뭐가 일어나고 전기에 화속성을 합치면 뭐가 일어나고 나중 가면은 그냥 센 거로 때리는 형태가 돼. 그냥 섞어 치다 보면 뭐라도 발동해. 그래서 전투 양상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흘러가. 거기다가 대시 기능? 이 대시 성능이 너무 좋아. 대검은 느리잖아. 특히 막타가 느린데 언제든지 대시로 모션 캔슬이 돼. 그리고 대시 횟수를 봐. 물론 내가 지금 스태미너가 맥스 상태야. 이 게임에서 현재 지금 올릴 수 있는 스태미너를 맥스까지 올려놓은 상태인데 대시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투가 하고 스킬 소환하고 바꿔서 또 스킬 소환해놓고 또 바꿔서 스킬 소환하고 필살기 쓰고 이 방식이 쭉 이어지는 형태로 돼 있거든. 물론 보스전들이 있어. 결과적으로 진행 형태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몬스터가 공격하면 피한다. 기회를 봐서 내가 때릴 수 있는 가장 센 걸로 때린다. 그리고 아프면은 음식 먹던가 회복을 한다. 아, 여기에서는 반드시 물과 뭘 섞어서 얘를 방어력을 깎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타이밍을 빙결을 유도해가지고 빙결을 반드시 해서 뭘 끊어줘야 되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게 꼭 필수적인 케이스들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거의 딜찍률 가깝지.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성능 캐를 좀 요구하는 이유 자체가 메이저 컨텐츠들의 상당 부분이 타임 어택 형태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타임 어택을 못 달성하면은 내 성능을 뭔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캐릭터가 좀 더 땡기게 되는 거지. 함정 난이도가 안 높아. 야숨에 비하면 퍼즐의 수준도 아주 낮고 퍼즐이 있긴 있는데 돌려막기가 되게 많아서 다 비슷해. 결과적으로 속성에 맞춰서 뭐 기둥들을 활성화시키면은 뭔가 중간 쭉 나오고, 물론 퍼즐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게 있고 조금 낮은 게 있는데 깊이는 당연히 좀 낮지.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이제 성능 캐릭터들로 시선이 가기는 해. 거기다가 하는 내내 이것들을 자꾸 체험시켜. 예를 들어 중간에 다이루크랑 만난단 말이야. 그럼 특정 던전에서 다이루크로 내가 플레이를 하게 해. 불칼 한번 슝 하면 내가 다닥 끝까지 패키지로 하다가도 이제 결국은 한 번은 걸리게 돼 있어. 이 게임의 도전 컨텐츠인 나선 비경, 모바일 게임으로 치면은 탑 같은 거 계속 올라가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도전 미션이고 보상도 되게 큰 4지역까지는 들어갈 때 파티 하나로 되거든. 근데 갑자기 5번 지역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하나 더 키워야 돼. 한 세트 더 키워야 되거든. 일회성 컨텐츠가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반복성 컨텐츠의 필요성을 직면하는 상황을 만들어. 여기서부터 BM이야. 여기서부터는 거의 수집형 RPG 공식이야. 그러니까 수집형 RPG의 성장 요소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과금이 언제 시작되는 거냐? 내가 계속 뭔가를 키우고 싶은데 이제 막혀. 이런 돌파 소재가 없거나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요 재화가 없거나 돈에 해당되는 요 모라가 부족하거나 그런 다양한 재화, 성장에 필요한 재화 부족 상태가 결국 겪게 돼. 그리고 이게 또 함정이라는 게 인게임 진행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초기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재화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왜 부족할까? 왜 부족하지? 더 키울 게 생겨서. 그렇지. 자, 그럼 더 키울 건 왜 생길까? 뽑아서. 그렇지. 안 뽑았으면 안 부족할 일을 굳이 뽑아서 부족한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캐릭터를 많이 뽑아두면 키울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급하게 다 키우고 싶으면은 돈을 많이 내야지. 물론 걔네들을 얻을 때도 돈을 많이 냈겠지. 이미 쉽게 얻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번 수집형 RPG의 형태에 들어선 사람은 수집형 RPG처럼 돈을 쓰면서 이 게임을 하게 돼. 패키지랑 수집형 RPG를 섞어놔서 이쪽에 익숙한 사람이 과금을 하게 되면 이쪽 형태로 과금을 많이 하게 만들어 놓고, 분명히 이쪽으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자꾸 유도하는 형태. 마치 패키지 유저들을 이쪽 영역으로 이렇게 그런 형태들로 되게 구성돼 있단 말이지. 국내 유저들은 이 모바일 게임의 과금 형태에 매우 익숙하잖아. 근데 해외 게임, 수집형 RPG의 과금 형태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유저들 입장에서는 패키지 게임처럼 접근을 했다가 난생 청포는 모바일 게임 BM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하고 넘어갔다가 하면서 이쪽에 이제 적응돼 버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 게임 포지셔닝을 초기에 한 것도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특히 서구권 같은 경우는 콘솔 쪽에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 게임을 그냥 패키지 게임으로 접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PC 패키지 게임이든 콘솔 패키지 게임이든. 그런 형태로 하고 끝까지 이 상점 이런 거에 관심 없이 그냥 게임 적당히 하고 그냥 접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 하지만 그중 일부가 난생 처음 보는 이 모바일 세상, 모바일 BM 세상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 전체적인 매출액이 일반적인 패키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팔릴 가능성도 농후하게 높지. 이 액수가 급수가 다르거든.
다만 수명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가 없지. 왜냐면 이건 두 게임의 형태를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유저들이 어떤 형태로 만족할까는 알 수 없는 부분이야. 수집형 RPG에서 육성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 반복은 지겨워? 나중에 새로운 스토리 나오면 그때나 할까? 라는 사람은 멈출 수도 있겠지.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패키지 판매 성공률보다는 이미 더 잘 나오고 있다고 봐야지. 요새 패키지 하나 팔 때 한 100만 장 팔면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글로벌로? 100만 장 곱하기 7만 원 해봐야. 그러니까